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MBN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 국내 최초의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으로는 최초지만 시도는 현대백화점이 먼저 했죠. 지난해 가을 현대백화점 주최로 시니어 패셔니스타 선발대회가 열려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시니어층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흥미로워해서 동영상을 보고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 주변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노년층 차림새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옷을 잘 입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패션 테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년층의 옷차림도 다른데 중년, 노년의 옷차림 하면 고정관념이 있죠. 파마머리에 알록달록 꽃무늬, 골프웨어, 등산복 이런 것들을 주로 입을 것이라고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센스 있게 잘 입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오늘 이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루는 자리여서 옷을 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난한 흰 셔츠를 택했답니다. 진행자 홍현희 씨가 첫 회 오디션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보다가 혼잣말을 해요. 우리 엄마 꿈은 뭐였을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년층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선입견이 있어요. 방송국 놈들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폐지치고 돌아보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단한 기획인 양 요란하게 광고를 해대고는 뽑히고 나면 정작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MBC 위대한 탄생, 또 MBC 언더 19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그리고 대단한 스타를 발굴한 양 만들어줄 것처럼 막 수선을 떨다가 자기 회사로 데려가서 몇 년씩 방치하는 심사위원도 있었잖아요. 이번 JTBC 오디션 프로그램 Sing Again을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여럿 있었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뽑혔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온 거. 그래서 이번 어쩌다 모델에 도전한 시니어 모델들도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연출을 맡은 박선혜 PD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박선혜 PD는 1박 2일을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의 조연출을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연출을 처음으로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인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니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출을 보면서 일이 아닌 좀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이제 PD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홍현희 씨의 우리 엄마 꿈은 뭐였을까라는 혼잣말을 살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선 통과한 54인의 도전자를 자녀들이 소개한 방식도 그렇고 제작진의 연출 의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첫 미션이 10만 원대 한정 금액으로 동묘에 가서 20대 워너비 패션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사를 10사람의 20대 인플루언서, 패션 뷰티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맡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20대와 노년층이 소통하는 걸 참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 뜻깊었습니다. 박선혜 PD님, 아무래도 이변이 없는 한 제가 계속 쭉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2,000명이 참가한 예선을 54명이 통과했고, 그리고 5회에 16인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어요. 16인의 본선 진출자가 한 자리에 모이고 나니까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본선 진출을 했어? 저런 비주얼? 저런 체형인데? 좀 촌스러운데? 이런 눈길로 서로를 막 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도전자, 비호감인 도전자가 나뉘어지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은 어른 오디션이잖아요. 어른들의 지향점은 너그러움인데 그 너그러움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고모 이렇게 연예인 스타를 앞세운 또 등에 업은 그런 출연진들은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모델 이현정 씨의 시어머니 윤영주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회가 거듭되는 사이에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이번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우선 62세인 김숙자님. 이분은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가 곱고 바르고 스타일이 좋으세요. 너무 스타일이 좋아서 제가 이분 예술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제조업을 하시더라고요. 공장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인한 부침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도전으로 생기를 되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66세인 정효경님. 이분 아주 백발이 아름다운 분인데 이분이 그 위암을 극복한 기적의 도전자입니다. 저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 새치 염색을 하고 있어요. 염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효경님처럼 아름다운 백발이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은 배우 장세진 씨. 이분 어쩜 이렇게 중후한 매력이 생기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야인시대 장세진하고 검색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신기해요. 예전에는 막 날이 서 있고 삐딱하고 좀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웃는 얼굴이시더라고요. 뭔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확실한 이모작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그런 도전자입니다. 리송 씨, 윤영주 씨는 현대백화점 경연 때 출전하셨던 분이고 최종 10인에 드셨어요. 당시의 특전이 모델 에이전시 계약이었으니까 이분들은 이미 소속사가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소속사까지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이 런웨이 워킹 자체가 처음인 분들하고 같은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도전자들인 박윤섭 씨, 이동준 씨, 그리고 리송, 윤영주 씨 이런 분들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첫 도전인 분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꿈을 접어둔 채 현실을 위해서 달려온 이 시니어들의 인생 이모작,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보는 시청자의 가슴도 뛰기 시작합니다. 광고 시장이 2040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런 이유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은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MBN의 이번 기획은 도전이자 용기인 셈이죠. 사실 오래 살고 볼 일이 부제를 어쩌다 모델로 정한 이유는 모델 오디션 이외에 또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인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이에 시즌2가 재개되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도전하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 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 시즌2에는 도전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신 거죠. 시즌2가 이어지는 것을 예상해 보게 되는데 문제는 시청률이겠죠. 시청률이 좋아야 시즌2가 만들어지잖아요. 시즌2가 만들어지면 또 협찬사도 늘어날 테고 그러면 특전도 늘고 기회도 늘어나니까 여러모로 좋은데 시청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즌2가 이어진다면 저는 그 연령대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대회 때는 기준이 60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어쩌다 모델은 50대 이상입니다. 근데 50대 이상을 진정한 시니어라고 할 수 있나요? 결선 진출자가 가려지고 마음에 드는 편들어주고 싶은 도전자가 생기면서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회 탈락자가 발생할 텐데요. 그냥 시청자와 도전자가 함께 즐기는 그 성장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마의 편집으로 인한 갈등 따위는 부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뭔가 사연팔이, 감정팔이보다는 진정성, 진심이 오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